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여주인공 네즈코가 수주 기후와 이어졌다면 어떤 전개가 나왔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즈코는 러브라인이 매우 없는 귀멸의 칼날에서 러브라인을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캐릭 중 한 명이죠. 네즈코와 이어지는 캐릭은 바로 제니츠로, 그 커플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혹시 다른 캐릭과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기우입니다. 기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노부와 이어지는 게 국룰이긴 하지만 사실상 작중 극초반에 카마도 남매를 구해주며 대나무 입마개로 네즈코의 인생을 바꿔준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기우가 아닌 다른 주들이 왔다면 대나무 입마개를 해주지 않고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나타구모산에서 하야노 루이에게 죽을 뻔한 것을 기우가 두둥 등장해 살려주었으며 그 후 조약재판에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자신의 목숨으로 보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작품 후반부에 혈기화된 탄지로를 또 한 번 구해주며, 이런 설정상 사실 네즈코와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진 인물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종 공격 때 싸움에서 찢어진 기우의 소중한 하오리를 인간이 된 네즈코가 직접 바느질해줘 기우가 엄청나게 감사했기에 충분히 둘의 러브라인이 나올 수도 있었죠. 만약 작가가 둘의 본격적인 러브라인을 작품에 넣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가상 시나리오 매니아 종타쿠가 대신 둘의 러브라인을 각색해보겠습니다. 혈귀에게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어 혈귀에 대한 증오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던 기우는 혈귀들에게 가차없는 공격으로 어느새 주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주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어느 한 산에서 혈귀가 된 소녀와 소녀의 오빠로 보이는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귀라면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기우였지만 역시나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 네즈코를 쉽사리 베기는 힘들었고, 그 사이에 옥신각신하다 혈귀인 네즈코가 탄지로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누나가 어릴 적 자신을 혈귀에게서 지켜주는 모습이 떠올랐고, 혈귀가 인간을 지키는 모습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걸 알고 일단 네즈코를 제압해 대나무로 입을 막아놓았습니다. 기우는 이 남매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면서 자신의 스승인 우로코다키에게 직접 이 남매를 맡기게 됩니다. 그 후로도 그 둘의 소식을 편지를 통해 전해듣게 되었고, 귀살대원이 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접점이 없었다가 마침 나타구모산에서 이 남매를 다시금 제외하게 되었죠. 그때도 역시 루이에게서 탄지로를 지키려고 피투성이가 된 채 루이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며 잊고 있었던 자신의 누나를 떠올리며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루이를 단칼에 목 사요나라 시켜버립니다. 네즈코는 그 모습에 어렴풋이 예전에 자신을 제압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 기억났고, 루이에게서 자신과 탄지로를 구해준 기우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충주 시노부가 나타나 네즈코를 죽이려고 했고, 기우는 시노부를 막아 또 한 번 네즈코를 구해줬습니다. 탄지로는 네즈코에게 도망치라고 외쳤고, 네즈코를 쫓는 시노부를 막아주는 기우를 보며 네즈코는 도망치면서도 기우를 한번 슬쩍 돌아보게 되죠. 하지만 카나우에게 잡힌 네즈코, 까마귀로부터 귀살대 본부로 이들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본부로 가게 됩니다. 그 후 조합재판이 열려 대부분의 주들이 네즈코와 탄지로를 처형하려고 할 때 기우는 묵묵하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네즈코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했죠. 그때 사네미가 급발진을 해 자신이 시험해보겠다며 네즈코의 상자를 칼로 쑤시자 기우는 순간 인상을 찌푸리며 그런 사네미에서 상자를 순식간에 뺏어내고 네즈코의 상자를 지키는 모션을 취하게 되죠. 모든 주들은 기우 행동에 깜짝 놀라고, 사네미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칼을 겨누자 기우 역시 칼을 빼어들게 됩니다. 우부야시키는 그 둘의 싸움을 말렸고, 여전히 용납을 하지 못한 사네미는 자신의 피냄새를 맡고도 공격하지 않으면 인정하겠다고 해 시험을 했고, 네즈코는 사네미를 공격하지 않아 상황이 정리가 되죠. 그때 기우는 무표정한 얼굴 속에 서려있는 안심이 된다는 표정으로 네즈코를 바라보고, 네즈코는 사네미 때문에 화가 씩씩 났지만 기우와 눈을 마주치자 뭔가 화가 누그러지게 됩니다. 상자 안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게 기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뒤 탄지로와 네즈코는 나비저택에 들어가게 되고, 네즈코는 오랜 잠을 자는데 깨어나 보니 옆에 새로운 대나무 입마개가 있었습니다. 기우는 2년 동안 꽤나 낡은 네즈코의 대나무 입마개를 보고 새로운 입마개를 가져와 옆에 두고 간 것이었죠. 그 뒤로 탄지로는 감사의 표시로 기우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게 되었는데,
자신의 상황과 네지코의 상황들을 적어주었습니다. 기우는 탄지로의 표정을 받을 때마다 무표정한 얼굴 속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곤 했죠. 그 후 무한열차로 임무를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고 함께했던 쿄지로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우는 탄지로와 네즈코와 걱정이 되어 병문안으로 왔고, 유학 임무에서 상현을 퇴치했지만 큰 부상을 입은 탄지로의 병문안을 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다가다 마주친 기우와 네즈코. 기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네즈코는 왠지 모르게 쑥스러운 느낌이 있었죠. 그 다음 대장장이 마을로 떠난 탄지로와 네즈코가 그곳에서 상현사 한텐구 상현호 교코를 퇴치하며 그 과정에서 태양을 극복한 네즈코가 대나무 입마개를 풀고 드디어 기본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자 어느새 기우가 병문안에 왔고 네즈코는 기우를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죠. 기우는 그 인사에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했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며 다행이라고 말을 했죠. 그 뒤 최종 훈련을 준비하는 합동강화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기우는 자신은 수주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며 누나인 치타쿠와 절친인 사비토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부야시키 당주는 탄지로에게 기우의 마음을 달래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했죠. 탄지로는 네즈코와 함께 기우를 찾아갔고 탄지로는 기우를 계속해서 설득하며 함께 수련을 하자고 했지만 기우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즈코가 옆에서 귀엽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기우씨는 저를 지켜주었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기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탄지로 역시 우리 남매를 지금까지 몇 번이고 구해주었고 이렇게 네즈코가 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다 기우씨 덕분이라고 말을 덧붙였죠. 기우의 마음은 어쩐지 치유가 되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네즈코와 탄지로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기우였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네즈코의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었죠. 그 모습을 보자 탄지로는 자신도 해달라면서 머리를 들이밀었고 기우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 후로 기우와 함께 대련을 하며 수련을 하는 탄지로 마루에 앉아 다리를 흔들거리며 졸기탱으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네즈코. 수련이 끝난 후에 네즈코는 기우에게 같이 산책을 해주라고 아이처럼 졸랐고 기우는 마지못해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구경시켜주죠. 그렇게 최종 훈련이 시작되었고 네즈코는 기살대의 새로운 본부에서 우로코다키에게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즈코는 탄지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본능적인 감각에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게 되었죠. 그때 탄지로는 기우와 함께 상현사 아카자를 겨우겨우 이겨내고 무장과 싸우고 있었는데 무장이 피를 뿌려 혈기화가 진행되며 의식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기우 역시 무장과 싸우다가 한쪽 팔을 사요나라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기살대원이 힘을 합치고 많은 희생을 치르며 무장을 퇴치했죠. 하지만 전투가 끝나자 탄지로는 목숨을 잃었고 기우는 탄지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와 자책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무력한 자신 때문에 네즈코를 볼 낯이 없어서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 탄지로는 혈기화되어 되살아났고 귀살대원들을 공격했습니다. 기우는 다시 한번 재빨리 전투 준비를 하고 탄지로를 막아섰으며 탄지로와 귀살대원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를 향해 뛰어오고 있던 네즈코는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네즈코는 자신이 혈기되었을 때의 모든 기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고 지켜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억이 났죠. 특히 탄지로와 기우에 대한 기억에 눈물을 흘리며 뛰어가는 네즈코. 네즈코는 혈기화된 탄지로를 껴안고 애원을 했고 탄지로는 결국 자신 안에 있는 무잔을 뿌리쳐내고 인간으로 돌아오며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끝나자 기우 역시 정신을 잃게 되었죠. 기우는 병실에서 눈을 뜨고 자신이 입은 환자복을 본 뒤 무장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소중한 하오리가 찢어져 버렸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누나인 치타쿠와 절친인 사비토의 유품으로 만든 소중한 하오리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던 중 네즈코가 병문안으로 왔고 네즈코는 기우에게 그동안 자신과 탄지로를 지켜주어서 감사하다며 보답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찢어진 옷 부분들을 주어 바느질로 꿰매어놨다고 했죠. 기우는 감동받았고 네즈코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탄지로와 기우 둘 다 퇴원을 한 뒤 네즈코 우로코다키와 함께 회포를 풀었고 탄지로는 네즈코와 기우는 우로코다키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탄지로와 네즈코는 그 뒤 집을 정리하고 기우와 우로코다키를 초대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껏 밝아진 기우는 네즈코에게 이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자 혈기화되었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바깥 세상을 인간의 몸으로 마음껏 보고 느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그동안 자신을 짊어지고 다니느라 다시 부탁하기 미안하고
혹시 기우씨가 이번에 함께 여행을 떠나줄 수 있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그 말 듣고 에? 하면서 놀랬고 기우는 조금 뜸을 들이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말합니다. 탄지로는 기우씨가 같이 가준다면 전혀 걱정 없겠다며 모두 하하하하 웃으며 이 시나리오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지코 기우의 가상 러브라인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쓰면서 제가 괜히 연애하는 기분이 들었네요. 여러분도 혹시 외로워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질 때 저처럼 이런 걸 써보세요. 잠깐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다시 눈물이 안 멈추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